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4세대 페이스리프트 이후 두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디자인 변경과 옵션 조정, 그리고 트림 명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규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면서 실내 감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화된 옵션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에서는 차로 유지 보조 툴과 그립 감지 시스템이 드디어 기본이 되었습니다. 중간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노블레스에서는 디지털 키 2와 함께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기본화가 되었고요.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존의 그래비티 라인이 X라인으로 트림명이 변경이 되면서 가격은 2025 대비 평균 38만 원이 인상된 3,896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화된 옵션들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졌다는 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으로서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차량의 외장 컬러는 인터스텔라 그레이로서 실제로 봤을 때에는 은은하면서도 튀지 않는 고급스러운 색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컬러 많이들 선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외에 디자인의 변경은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없습니다. 여기서 X라인을 선택하시면은 X라인 전용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면서 좀 더 오프로드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 라인도 정말 만족스럽게 예쁘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2026에서 바뀐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그니처 트림부터 지금 보시는 19인치 휠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솔린이나 디젤은 19인치가 아예 없고요. 또한 신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러한 포인트에서 신형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이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 타이어가 아니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드 노이즈나 노면의 소음을 조금 더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주행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 후면부로 왔습니다. 역시 디자인의 변경점은 없고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용 배지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X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X라인 전용 범퍼와 함께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모습보단 조금 더 와일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트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일단 용량은 616리터에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2011리터로 확장이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5인승이고요. 소렌토는 최대 7인승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3열 시트가 탑재가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공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고요. 또한 우측에 보시면은 2열 폴딩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사용성은 편리한 편에 속합니다. 짠! 이번에는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3가지, 하이브리드는 2가지의 인테리어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올리브 브라운 컬러로서 실제로 봤을 때에는 베이지에 가까운 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천연 가죽 시트와 함께 4선 방식의 퀼팅 파이핑이 적용이 되어서 고급스러움에 가깝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는 지금 보시는 컬러와 그레이 컬러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블랙 컬러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블랙은 사실상 스테디셀러에 가까운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다리 받침대까지 있기 때문에 조수석 사람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시트와 동일한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안쪽에 수납 공간도 엄청나게 광활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지문인식 시스템과 함께 두구의 컵홀더, 그리고 다이얼 방식의 기어 레버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작성은 편리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시동을 살짝 걸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의 연비라든지 전기모터 사용량도 그래프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배터리도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이렇게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탔을 때 연비가 현재 19.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신형 소렌토는 짜라란! 신규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됩니다. 보통 연식 변경에서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요. 소렌토는 연식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형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됩니다. 기존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핸들만으로 신형과 구형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조금 더 슬림해지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쁩니다. 좌측에는 크루즈 버튼과 우측에는 미디어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운전했을 때 그립감은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외에 시그니처 기준으로 현재는 이제 주간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야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포켓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이것도 연식 변경에 달라진 점이고요. 이외에 디자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실내 컬러가 밝아서 그런지 무드가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또한 2026 말고 2025에서 룸램프가 LED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성적인 측면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한 현재 시승 차량은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속 주행일 때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근데 이렇게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현재는 엔진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다소 시끄럽게 느껴지죠? 저도 살짝 시끄러워요. 이게 고속에서는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진동과 소음이 크지 않은데 지금처럼 저속 구간에서는 다소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이는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용량이 오른 건 아니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기 모터 용량이 올랐었습니다. 기존 4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42kW대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었었고 페리가 되면서 47.7kW 지금 요 용량으로 바뀌게 된 거죠. 어쨌든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전기 모터 주행이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비가 최종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현재 배터리는 약 5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클러스터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요 인포테인먼트로도 바로 보기 쉽게 이렇게 아이코나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막히는 길을 지나서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요랬을 때 주행감은 정말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일단 중형 SUV급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방 시야가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전방에 뭐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사고 났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담스럽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운용하기가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편하네요. 그리고 승하차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시트 높이가 있다 보니까 승하차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의 만족도를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야각도 전방도 쾌적하지만 측방, 사각지대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며 후방도 시야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됩니다. 2026으로 연식 변경되기 이전에 제가 타고 있는 시그니처 트림은 이걸 기본으로 넣어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가격은 비싸졌으면서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이 옵션이 빠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돈을 추가해야지 넣어줘요. 아니 이거는 줬다 뺏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는 줬다 뺏은 디지털 센터 룸미러가 되시겠습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는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악천후 조건 속에서 사용성이 조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물리 거울로 다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로라서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휠이 옵션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에서는 19인치 선택권이 없었는데 현재는 19인치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레스업 효과도 챙기면서 코너링에서도 약간의 탄탄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는 하부 소음이 살짝씩 울려 퍼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동일한 길을 가거든요, 자유로. 근데 19인치 휠을 단 것 치고는 로드 노이즈를 잘 막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19인치를 달게 되면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기본 OE 타이어가 전기차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거든요. 근데 로드 노이즈도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차감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면 홈이 지속적으로 있는 구간을 갔을 때는 덜컥거리는 노면 소음들이 당연히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속도 감속 구간 이런 곳을 갔을 때 이게 타이어에서는 막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부 소음이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 차량을 까보진 않았지만 흡차음제 도입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는 이 로드 노이즈를 막아주기 위해서 흡차음제 도입을 확대를 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는 4세대 부분 변경 버전이기 때문에 풀 체인지, 그러니까 즉 세대 변경처럼 많이 변경이 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살짝씩 느껴집니다. 요거는 추후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하부 소음을 좀 더 잘 막아줄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좋은 노면을 고속으로 이렇게 땜빵 구간을 갔을 땐 당연히 시끄럽고 진동도 실내에 많이 유입이 되긴 하지만 방직턱 구간 있잖아요. 둔턱 구간. 야, 그런 데에서는 진짜 한국인이 좋아할 법한, 한국인이 싫어하진 않을 법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직턱을 넘었을 때 이 둔턱의 충격들을 아주 세분화하면서 부드럽게 흡수를 시켜줘서 야, 이거 승차감 좋은데?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고속으로 갔을 때에는 그러한 좋은 느낌들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처럼 새로 포장된 아주 평평한 도로에서는 거의 아이스 링크장이에요. 그냥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전기 모터가 윈도우를 닫아주는 거는 평이하게 닫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여기 옆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암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실링의 소재들이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안쪽을 자세히 만져보면 대충 만든 차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안쪽에 이러한 마감들을 깔끔하게 해뒀기 때문에 외부 풍절음, 즉 외부 바람 소리는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로드 노이즈, 이 하부 소음만 좀 더 보완을 해준다면은 진짜 완벽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4륜이 선택이 되지 않은 EWD 전륜구동 사양입니다. 4륜을 선택하게 되면은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되면서 머드, 스노우, 샌드 이외에도 오토 터레인 모드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에서는 4륜을 선택하면은 세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센터의 다이얼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니까 이 가이드 시트가 빵빵하게 에어가 부풀면서 운전자를 착 하고 잡아줍니다. 와, 이런 포인트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살짝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는데 와, RPM 거의 레드존 근처까지 갔습니다. 오, 야, 레드존은 6000부터 8000 RPM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차량들이 아무리 풀악셀을 밟더라도 레드존 근처도 안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최대한 고 RPM을 사용을 해주면서 이 차량 안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의 힘을
적극적으로, 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한 번 더 딱 밟았을 때 잘 나가는데? 야, 이 차량이 지금 공차 중량이 1.8톤이 넘습니다. 근데 되게 가뿐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재밌는데? 되게 재밌다 이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감마2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6단 변속기 조합으로 시스템 출력은 235마력에 37.4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엔진만 따졌을 때에는 18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출력을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줘요.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았을 때 초반에는 살짝 터보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기 모터가 최대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이게 순수 내연기관, 즉 가솔린 엔진에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터보렉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RPM에서 고 RPM으로 갈 때 그때 전기 모터가 최대한 도와주기 때문에 터보렉을 최대한 줄여주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가 느껴지는 출력의 딜레이는 없진 않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텀을 조금이나마 격차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 현대기아 최신 하이브리드는 변속기가 자동 6단이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 영역이 엄청 넓진 않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쉽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막 밟았더니 배터리가 거의 지금 90%가 차 있습니다. 보통 에코 모드로 많이 주행을 하실 텐데요. 에코 모드로만 주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차지 않습니다. 거의 50%? 많이 차야지 60%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전기 모터 주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엔진으로만 가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브리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에코 모드 썼다가 스포츠 모드 썼다가 번갈아 가면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현재 저는 좁은 유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조향감도 살펴보겠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전방, 후방, 측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화질도 꽤 선명한 편이죠. 자, 그럼 돌아보겠습니다. 약간 연속 밟을락 말락 했는데 최종적으로 밟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래급이라고 볼 수 있는 투싼을 시승을 했습니다. 투싼하고 조향감은 비슷해요. 하지만 소렌토는 뭐다? 좀 더 위급 D 세그먼트에 속하기 때문에 차체가 크다. 방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모드를 변경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덩치, 그러니까 재원상의 덩치치고는 조향되는 느낌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좁은 구간에서도 나름 편안하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입니다. 자, 속도를 조금 높인 다음에 어머 마이크가 방금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게 편안한 패밀리카 지향성 하체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코너가 굽이지면 굽이질수록 롤링이 발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얘가 키 큰 SUV잖아요. 전고가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전고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럼 여기서 급 조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딱 틀었을 때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짐카나 있잖아요. 서킷이나 트랙 가면은 저런 꽃가를 따따딱 놓고 좌측 우측 좌측 우측 가는 그게 있거든요. 만약에 소렌토로 그 짐카나를 한다면은 꽃가를 다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저 오버액션한 거 아닙니다. 오버액션한 거 아닌데 전륜과 후륜이 조금 따로 논다는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태우고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시는 아버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적재물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급
조향, 급 회피를 해야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소렌토는 접지력부터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이 되는 편이라서 좀 미세 컨트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시승 중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토크 벡터링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전기 모터의 제어를 통해서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외측 바퀴에 추가 토크를 분배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주행했을 때에는 그 토크 벡터링 기술이 느껴지느냐? 사실 크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고속도로 주행 모드 2와 차로 유지 모드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핸들에 살짝 손을 얹으면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방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처럼 자동 차선 변경 보조를 실행했을 경우에 이 라임 컬러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크게 보여줍니다. 이게 전방에서도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용성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현재는 약간 굽이진 길입니다. 저는 지금 손을 살짝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핸들을 잡으시오! 경고 문구가 뜹니다. 여기서 드디어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깡통, 기본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2026으로 연식 변경되기 이전에 2025 버전이 있었는데요. 2025는 요 그립 감지 시스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와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넣어줬어요. 요거 때문에 아마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DAS라든지 요런 ACC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을 때 훨씬 편리해요. 토크 방식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최소 인치가 17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17인치 EWD 기준으로 최대 연비는 복합 15.7km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현재 저는 19인치 휠이 껴져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7km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고속주행을 훨씬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 인증받은 연비보다 훨씬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막히는 길에서도 시승을 했었는데 앞자리 2예요. 2. 아니, 이 덩치에 이 정도 공차 중량에 연비가 앞자리가 2다. 야, 요거는 뭐 주유소를 갈 일이 없겠어요. 아주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고요. 일단 공간은 제 기준 레그룸 2뼘, 헤드룸은 거의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3열이 없는데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되게 좋네요. 그 이외에도 리클라이닝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이게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불호 없는 승차감을 소렌토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매놀 구간. 이러한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가더라도 일단 탑승자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현재 이 차량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기존에는 19인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인치수가 조금 큰 휠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방직턱. 이게 막 진짜 막 물렁물렁하고 엄청나게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는 아니에요. 살짝의 노면 상태를 읽어주고 있긴 하지만 또 운전자라든지 탑승자가 느꼈을 때 불편하다 혹은 불쾌하다 라고 느껴지는 자잘자잘한 포인트, 자잘자잘한 진동들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도 대응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2열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더더욱 쾌적함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훤칠하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뭐 무난하게 어딜 가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지턱을 넘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승차감은 폭신폭신하고 방금처럼 둔턱 구간에서는 거의 노면 상태가 안 느껴질 정도로 반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어느 정도 노면 상태를 읽어주면서도 잔여 진동을 나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인치업이 되었지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노면 소음도 막아줄 수 있지만 승차감도 어느 정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3psi, 후륜도 33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승차감 지향을 위한 공기압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체는 만족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또 지금은 안 좋은 노면 상태로 왔습니다.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고 계속 크랙이 있는 구간입니다. 도로 깨져 있고 포트홀 있고, 그렇죠, 노면 상태 안 좋죠. 이러한 곳에서는 약간은 성질적으로 반응을 해주긴 하지만 금세 충격들을 흡수를 해줘서 그런지 다양한 노면에서 가기가 좋네요. 새로 포장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좋고, 방금처럼 안 좋은 노면이나 둔턱 같은 구간에서도 대응력이 도심형 SUV 치고는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아빠차,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10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 기준으로 90.0점으로 1등급, IIH 에이스에서는 2024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연식 변경 모델 기준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26 소렌토 어떻냐? 끝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역시나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소렌토는 약 73,000대가 판매가 되면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잘 팔리는 포터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며 그중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역시 다방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